제가 이제 이 방송을 또 막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이 들으실까봐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한데, 예전에는 거의 3달 걸릴 작업을 3일 만에 해냅니다. 버그 같은 경우도 한 10분이면 다 고쳐줘요. 너무 쉬운 세상이 된 거죠. 자, 여러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자, 코드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조코딩의 MBTI 사이트를 만들고 싶어. 코드를 우리가 따로 옮기지 않아도 자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뭐만 눌러주면 된다? Accept All만 눌러주는 거야. 조코딩의 MBTI 테스트. 진짜 딸깍으로 그냥 딸깍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안녕하세요. AI 시대로의 대전환점에서 시작하는 위대한 기록일지, 조코딩의 리코딩 AI, 조코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분을 모시면서 제 채널이 이제 누구나 쉽게 배우는 코딩 채널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진짜 그런 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바이브 코딩 요즘에 엄청나게 대세잖아요. 당연히 하죠. 그거를 굉장히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커서 AI 공식 앰버서더이자 유메타랩의 대표님이신 서승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아마 시청자분들 잘 모르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AI랑 대화를 하는 직업이에요. AI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질문을 정교하게 구체화하는 작업인데요.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관련해서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서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승환 대표님과 오늘 함께 볼 오늘의 책은 커서 AI입니다. 요즘 바이브 코딩이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는데, 바이브 코딩이란 게 AI와 대화하면서 코딩을 자연스럽게 해준다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커서 AI에서도 이제 바이브 코딩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그럼요. 바이브 코딩이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커서 AI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 자체가 연초에 그 안드레 카파시라고 되게 유명한 이제 AI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는 AI들이 너무 상황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말도 너무 잘하지만은 코드를 너무 잘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냥 감으로 대충, 바이브가 감, 느낌 이런 거잖아요. 느낌, 감으로 이야기를 그냥 했더니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버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뭐 웹으로 따지면 뭐 div 태그 넣어가지고 막 굉장히 스타일 시트도 복잡하게 적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파란색 버튼을 예쁘게 만들고 싶어. 이렇게 그냥 내가 필요한 감대로 이야기해도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 감대로 이야기해서 결과물을 거기에 의존해서, AI에 의존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련의 어떤 방식들을 바이브 코딩이라고 부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커서 AI라는 서비스는 그 바이브 코딩의 대표 주자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커서 AI를 활용해서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일단 말로만 들으면 잘 안 와닿으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당연히 설명해야죠. 자, 제가 지금 커서.com이라는 주소로 접속을 했거든요. 여기가 커서 AI의 홈페이지입니다. 근데 대부분 저희가 챗GPT 같은 제품들은 인터넷에서 그냥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인터넷에 그냥 chatgpt.com 들어가면 바로 우리가 로그인만 하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커서 AI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라서 직접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 커서 홈페이지에 이게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 탭이라는 기능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을 위한 건데, 내가 일부분의 코드만 적어줘도 다음 코드를 추천해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죠. 오른쪽에 채팅 기능이 달려 있어요. 채팅 기능에다가 내가 만들고 싶은 걸 입력하면 바로 코드를 작성을 해줍니다.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설치가 됐으니까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에 Welcome to Cursor라고 하면서 로그인을 요구를 합니다. 자,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고요. 자, 이러면 커서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게 좋으세요? 그냥 기본이 기본으로 그냥 할까요? 기본으로 해주시고요. 이런 것들을, 이런 기능들이 있다 소개를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데이터 쉐어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작성하는 코드를 나중에 커서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게 할 것이냐를 선택해 주는 건데, 보통은 조금 뭔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모드로 체크를 하고,
랭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로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네. 자, 컨티뉴 해주면은요, 짜잔! 오. 네, 이렇게 이제 커서 AI가 설치가 됐습니다. 자, 근데 네. 그 조코딩님 혹시 네네. 딱 보시니까 네. 좀 익숙한 프로그램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맞아요. 네. VS 코드를 네.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디터 프로그램이거든요. 코드를 편집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네네. 그대로 포크에서 만들어진 서비스예요. 그래서 기존 개발자들도 사용하기 좋고 비개발자 입장에서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제가 간단한 걸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네네. 일단은 커서 AI로 우리가 코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뭐 내 업무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는 휴대폰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가장 쉬운 거는 일단은 간단한 웹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거든요. 좋습니다. 혹시 좀 만들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MBTI 검사하는 사이트 이런 게 MBTI 한때 검사하는 사이트? 유행이 있었는데 네네.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면 가능하죠, 가능하죠. 좋습니다. 그럼 일단 디자인만 한번 좀 먼저 해볼게요.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오늘 조코딩님이랑 같이 이렇게 하니까 조코딩의 MBTI 이런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오른쪽 창에 채팅창 보이시죠? 예. 여기에다가 그냥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자, 코드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자, 조코딩의 MBTI라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네. 자, MBTI 검사를 할 수 있는 사이트야.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받아서 성향을 알려주면 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HTML과 JS, 자, 이런 용어들은 아시면 좋아요. 이런 용어들은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어떤 기술 스택에 대한 용어들인데 예전에는 이런 기술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다 배워야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이름만 알아도 해주는 거예요. 이름만 알아도. 이름만 알아도. 자, JS를 이용해서 예쁘게 만들어봐. 디자인을 먼저 해줘. 자, 이렇게 요청해 볼게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네. 뭐 하면 되게요? 그냥 메시지 전송만. 전송만 하면 됩니다. 자, 엔터. 자, 눌러보겠습니다. 간단하군요. 네. 자, 그러면은요. 자, 얘가 일단은 코드를 추천을 해 주는데요. 자, 제가 여기서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딱 생성을 하고 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지금 설정을 안 해줬잖아요. 네네네. 자, 여기에서 오픈 프로젝트를 눌러서 폴더를 하나 지정을 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왜냐면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한 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자, 그래서 그냥 바탕화면에다가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폴더를 해서 MBTI라고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요걸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네. 자, 요렇게. 자, 입력을 해주면은요. 자, 제너레이팅이라고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면은요. 얘가 이제 AI 모델을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GPT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AI가 많잖아요. 자기가 적절한 거를 불러와서 코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한 번에. 한 번에 만들어주죠. 자, 한 번에 만들어주는데 자기가 보면은요. 여러 가지 필요한 파일들을 다 만들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게 파일이거든요. 네네. 이러면 인덱스, HTML 파일 만들고, 디자인 파일도 만들고. 네. 자, 그래서 accept all 딱 눌러주는 거예요. 사람은 뭐만 눌러주면 된다? accept all만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자, 저희가 이거를 아까 전에 바탕화면에 저희가 저장을 했잖아요. 네네네. 바탕화면에 MBTI라는 폴더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들어와서 인덱스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열어주면은요, 조코딩의 MBTI 테스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야. 자, 그러면 지금 옵션 같은 경우는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디자인만 먼저 되어 있으니까. 네네네. 자, 그러면 디자인만 완성되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기능을 넣어줘. 자, MBTI를 판단할 수 있는 질문 몇 가지 해볼까요? 한 뭐 10개 정도 해볼까요? 10개 정도? 네. 10개 정도 넣어줘. 자, 그냥 이렇게만 넣으면 되는 거야. 와, 진짜 그냥 저희 대화하듯이. 대화하듯이. 이야. 그러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은 처음에 한번 딱 디자인해보고 뭐가 부족하다. 네. 다시 요청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자기가 보시다시피 오. 질문을 만들어요. 자, 휴가를 보낼 때는 어떻냐? 뭐 이런 것들 질문을 막 만들죠.
자, 그러면은 재밌는 게 이거를 코드를 우리가 따로 옮기지 않아도 자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 됐대요. 사람은 뭐만 눌러주면 된다? accept all. accept all만 눌러주는 거야. 자, 누르고 나서 아까 전에 만든 홈페이지를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나왔다. 와. 자, 조코딩 MBTI 테스트. 자, 제가 간단하게 그냥 한번 눌러볼게요. 쭉쭉 그냥 제 MBTI랑 상관없이 ENTP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진짜 딸깍으로 그냥 딸깍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대표님 그럼 혹시 게임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어떤 게임 만들어 볼까요? 테트리스 이런 것도 가능하죠. 좋습니다.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고 싶은데 HTML, JS만으로만 간단하게 만들어줘. 자, 이렇게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야, 간단하군요. 네. 자, 그러면은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어 보겠다. 자, 이게 굉장히 고전적이고 유명한 게임이다 보니까 이미 이제 테트리스에 대한 소스 코드들을 AI가 많이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테트리스 같은 게임들은 너무 잘 나옵니다. 자, 핵심 로직까지 자기가 생성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완성이 됐대요. 자, 그럼 사람 뭐만 누른다? accept all. accept all만 눌러주는 거야. 자, 누르고 나서 자, 저희 아까 전에 바탕화면에 있는 테트리스 폴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덱스 들어가 보면요, 나왔어요. 야. 자, 게임 시작. 와, 야, 아주 잘 되네. 네, 이렇게 하면은 돌리는 돌리는 기능이 없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런 기능을요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블록을 회전시키는 기능도 추가해 줄래? 위쪽 화살표가 있네요, 이미. 이미 만들어놨어요. 네네네. 저희가 AI로 그렇죠. 과소평가했습니다. 야. 자, 이런 것들은 위쪽으로 돌아갑니다. 네. 야, AI 똑똑하네요. 네. 이렇게 직접 커서 AI를 사용해 보니까 진짜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누구나 그냥 딸깍딸깍 하면서 바로 웹사이트나 게임 같은 걸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능해진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런 AI라는 것 자체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거의 한 화제가 되고 막 사람들의 일상 속에 들어온 지가 거의 한 근 2년이 됐거든요. 근데 2년의 시간 동안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많이 체감하시죠? 네, 많이 체감하실 텐데 저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챗GPT가 등장하기 전부터 이런 AI 모델들을 다뤘었어요. 그때도 이제 GPT-3 같은 모델들이 있었고 국내에도 이제 하이퍼클로바 같은 것들이 있을 시기였는데 그때가 2021년 여름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로 막 코딩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때는 질문 넣으면은 응답 돌아오는데 거의 막 한 5분씩 걸리고 막 그런 시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 AI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산업이 AI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여러 가지 투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모델들이 경쟁하고 있어요. 챗GPT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미나이도 있고 클로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모델들끼리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점점 좋아져서. 점점 좋아져서. 그래서 최근에는 코딩 능력을 가지고 또 싸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서로 코딩을 더 잘한다. 그래서 벤치마크라고 우리가 AI 모델들도 시험을 보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사람도 국어 시험 보고 수학 시험 봐서 이제 대학 가는 것처럼 AI한테도 문제를 주고 야, 너 국어 잘하냐? 수학 잘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코딩 같은 경우도 최근까지 SWE 벤치마크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죠. 코딩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그런 지표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 경쟁하고 있습니다. 클로드가 코딩 잘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미나이가 자기네들이 더 잘한다 그러고 새로운 모델을 내면서 또 제미나이가 잘한다 그러니까 GPT 쪽에서도 새로운 추론 모델을 내면서 우리가 더 잘해. 그게 경쟁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델 간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모델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 그런 모델들을 기반으로 코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AI한테 코드 물어보니까 잘 얘기해주네?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은 챗GPT로 코딩 해보셨어요? 좀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힘들잖아요. 한번 붙여놓고 막 붙고 계속 해야 될 거니까. 그거 자체를 자동화해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진 거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자동화 서비스 관련해서도 사실 되게 많은 서비스들이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비슷한 윈드서프도 있고, 뭐 기터브 코파일럿, 레플릿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커서 AI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각각의 제품들이요 다 기본적으로 엔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보면은 자동차마다 엔진의 어떤 출력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성능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 각각의 뭐 커서 AI, 윈드서프, 뭐 레플릭 같은 이런 제품들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AI 엔진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엔진을 이용해서 얼마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쉽게 잘 디자인해서 기능들을 잘 붙여놨는가가 관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커서 AI가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능력들은 다 비슷하지만은 비개발자들이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쉽고 또 기존의 엔진을 사용하더라도 아무리 얘가 출력이 좋아도 타이어도 좋아야 되잖아요. 타이어도 좋아야 되고 안에 뭐 옵션 같은 것도 잘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붙여져 있다는 점에서 조금 압도적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커서의 이용자 수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티들도 굉장히 뭐 국내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되게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서 커서 AI로 여러분들이 바이브 코딩을 처음 접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확실히 좀 대중적인 도구를 쓰는 게 커뮤니티가 확실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서로 팁 같은 거 공유하면 사용법 이런 거 되게 꿀팁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쵸. 좋습니다. 아, 저도 사실 개발자로서 이제 커서 AI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원래 챗GPT로 쓸 때는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너무 귀찮았는데 맞아요. 바로 이제 코드를 고쳐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그 챗GPT 같은 거 쓰면은 중복돼서 계속 나와가지고 이게 오래 걸리는데 딱 필요한 것만 딱 바꿔주니까 좀 더 빠른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커서 AI가 좀 정확도나 이런 완성도 측면에서 실제 현업에서 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희는 이게 다 경험적인 데이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막 말만 떠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작년 초부터, 그러니까 작년 내도록 커서 AI를 썼어요. 좀 커서 AI가 유행하기 시작한 게 제 기억으로는 이제 작년 뭐 중순 넘어가면서 유행을 좀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초 혹은 그 재작년 하반기쯤부터 이제 커서 AI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라는 게 이제 실제 출시한 제품도 있고 혹은 이제 뭐 그냥 POC 수준에서 프로토타입 정도로 이제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써보면서 느꼈죠. 아, 이거 현업에 쓸 수 있다. 근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잘 써야 된다. 잘 쓰지 못하면은 제대로 결과가 못 나오지만은 잘만 쓴다면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자들에게도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진짜 생산성이 엄청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좀 대표님이 느끼셨을 때 좀 제작 시간이 얼마나 아껴졌다고 보시나요?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또 막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이 들으실까봐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한데 예전에는 거의 3달 걸릴 작업을 한 3일 만에 해냅니다. 와, 엄청난 향상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또 그 3달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혼자서 잘 안 하잖아요. 뭐 어떤 뭐 회사 내에서도 뭐 프론트 개발자도 있고 백 개발자도 있고 또 중간에 뭐 PM도 있어서 조정도 해주고 뭐 이런 역할들이 다 필요한데 지금은요 이런 역할들을 다 한꺼번에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프론트 개발자가 아니에요. 난 백만 했어. 프론트를 몰라. 하지만은 프론트를 누가 잘해요? 커서가 이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백만 하더라도 프론트에 대해서도 만들어 보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코드를 작성하는데 하나하나 다 작성하면은 버그 하나 고치는데 하루 붙잡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얘가요, 버그 같은 경우도 그냥 요청만 하면은요, 한 10분이면 다 고쳐줘요. 너무 쉬운 세상이 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엄청 단축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사실 반면에 또 바이브 코딩이라는 개념이 너무 퍼지면서 좀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제 바이브 코딩을 너무 하다 보면 여기에 의존하게 되니까 또 공부도 좀 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실제로 좀 논리적이거나 좀 어려운 코딩을 못 하게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런 걱정들은요, 저는 좀 기우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그 소크라테스라고 아시죠? 네네. 예, 되게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2500년 철학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지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인데 이분이요. 그 한 권의 책도 쓰신 적이 없어요. 오. 이거 되게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네네. 근데 남긴 책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또 만권당 채널인데 이게 책을 많이 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책을 쓴 적이 없거든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기에는요, 사실 책이 나쁘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막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닌데 네네. 특히 소크라테스는요, 책을 비판했습니다. 책이라는 매체는 나쁘다. 왜 나쁜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진정한 철학자라면은 우리가 머리로 사고하고 머리 안에 어떤 지식을 담아둬야 되지. 이야. 외부에 있는 책이라는 것을 두게 되면은 책에 의존해서 우리의 생각이 굳어버릴 거야. 이야. 우리의 논리가 막혀버릴 거야. 왜? 우리가 진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우러나오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책만 들여다보고 있을 거다. 그럼 큰일이다. 그렇구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게 납득이 되시나요? 이야, 신기하네요. 몰랐습니다. 근데 그랬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런 AI 도구들을 바라보는 저희의 어떤 생각들이 그런 소크라테스랑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커서 AI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생산성을 올려주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비개발자 입장에서도 기존에 못 하시는 분들, 전혀 코딩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 그러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지. 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머리 다 굳고 이게 AI 코딩 이해도 제대로 못하고 하게 되면 나중에 망해, 안 돼 라는 거는요, 지금 시점에서는 좀 기우가 아닌가. 어차피 AI는 점점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하는 게 오히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동의합니다. 확실히 이제 뭐 계산기가 있는데 계산기 쓰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그렇죠. 강한 것 같아서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또 최근에 사실 구글 전 CEO 에릭 슈미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1년 안에 대다수 프로그래머는 AI 프로그래머로 대체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제 개발자의 좀 핵심 역량 이런 게 굉장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용할 때도 사실 코딩 테스트 이런 거를 정말 중점적으로 봤는데 요즘엔 AI가 워낙 그런 걸 잘 풀어주다 보니까 좀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좋은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뭐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사견임을 전제를 하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최근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AI로 대체 가능한 개발 파트는 채용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게 한번 기사화가 돼가지고 엄청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네.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되게 흥미로운 현상을 하나 목격을 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그 기사를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주제냐? 방금 질문하셨던 것처럼 AI가 이런 개발자들을 대체할 것인가를 가지고 다들 막 엄청 토론을 첨예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게 그런 논의 자체가 논의의 장으로 올라온 거예요. 예전에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아니, 아예 토론 주제로 성립이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AI로 뭐 개발을 대체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아예 논의의 장 자체로 올라올 수 없는 얘기인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공론의 장으로 올라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고무적이고 많은 것들을 시사해준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것들을 좀 긴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뭐 AI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군에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영역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역할이 있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코딩을 할 때도 우리가 말로 바이브로 하지만은 그 바이브를 정제된 언어로 AI에게 잘 전달하는 것도 역시 사람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본적인 그런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MBTI 같은 거 만든다고 했을 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거든요. 나 MBTI 서비스 만들어줘. 그러면은요, 제대로 안 나와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 기획과 설계거든요.
그런 개발자, 원래도 개발자들은요, 개발하기 전에 아시잖아요. 막 네. 기획하고 개발 문서 쓰고 하듯이 기본적인 기획이나 구조를 짜는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게 더욱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걸 먼저 잘하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AI에게 잘 전달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이런 미래에서 조금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코딩이 워낙 또 쉬워지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그런 방향 설계를 잘하는 분들이 이제 유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면서 좀 독자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이 책의 한 문장을 뽑는다면 어떤 문장일까요? 제가 처음으로 뽑고 싶은 문장은요, 23페이지에 자, 어쩌면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기술적 제약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문제 해결과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좀 꼽아봤는데요. 예전에는 만들고 싶은 게 있어도 만들지 못했던 시절이었어요. 그쵸.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지방에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무슨 대학교 강의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파릇파릇한 청년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인구 소멸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 가지고 가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노인분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처음에 당황을 했지만은 막 굉장히 즐겁게 또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고 나서 나오면서 한 할머니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메, 요즘 세상은 일찍 죽은 귀신은 원통한 세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기술적인 제약이 있어서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내 비즈니스 만들고 싶어가지고 홈페이지 맡기고 뭐 서비스 뭐 맡기고 외주 주고 그러면 그 외주라는 게 돈도 들지만은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내가 기획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기술은 누가 실현해준다? AI가 실현해주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 선봉에 있는 이런 커서, 이런 바이브 코딩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확실히 이제 바이브 코딩 시대에는 내가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중점적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걸 중요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채용을 할 때 게으른 사람들을 뽑는데요. 성실한 사람들은 일이 주어지면은 그 일만 열심히 하지만은 게으른 사람들은 내가 게으르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일을 조금 더 덜하면서 성과를 최대로 낼 수 있는 방향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업무에 거의 진짜 많은 시간을 메일 보내는데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이메일 작성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자, 이렇게 해서 엔터만 입력을 하면은요. 자, 이메일 작성 도우미가 만들어졌습니다. 금방 커서가 만든 거예요.